안녕하세요. 복마정입니다. 최근에 다시 삼체 시리즈가 서점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원작을 읽어보려는 디깅 소비와 스크린셀러로서의 영향력 때문으로 보이는데, 오늘 소개할 책이 작가가 삼체 시리즈를 발간하기 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제목은 구상섬전으로 작가가 직접 삼체 3부작의 프리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니 자만해도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문명과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신비를 생각하면 옷깃을 여미고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SF 소설인 동시에, 더 강력한 무기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헛소리인지 잘 알려주는 반전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는 이 작품을 삼체 시리즈의 프리퀄로 홍보하면서 표지 제목도 삼체 제로 구상섬전이라고 표기해 놓았는데요.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내용적으로는 삼체 시리즈와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책의 주요 이야기가 구상섬전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과정인데 비해서, 삼체 시리즈는 삼체인들이 자신들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 지구를 침략하기까지의 과정과 지구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태양계를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구상섬전을 읽지 않아도 삼체 시리즈를 읽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출판사가 전혀 관련 없는 책을 억지로 프리퀄이라고 우겼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세계관이나 설정을 공유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두 작품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물리학자 딩입니다. 딩이는 천재 물리학자로 구상섬전의 정체를 밝히고 무기화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합니다. 삼체 3부작에서 물방울 모양의 삼체 탐사선을 조사하던 중에 인류 최초의 사망자가 되었던 인물이죠. 세계관 공유의 두 번째 근거는 공통적으로 서술된 기술 개념입니다. 구상섬전에서 딩이가 제시한 거시원자, 거시핵 이론은 양자와 핵 수준에서만 통하던 법칙을 거시 스케일까지 확장한 실험적 가설인데요. 이 개념은 삼체 시리즈에서 삼체 탐사선 표면의 강력 상호작용 물질로 구체화되면서 재등장합니다. 삼체 2부 암흑의 숲에서 삼체 탐사선을 조사하던 딩이는 탐사선의 표면이 절대적으로 매끄럽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모든 물질들은 원자 수준에서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는데, 원자 수준에서조차 매끄럽다는 의미는 밀도와 강도가 중성자별급이라는 의미거든요. 각설탕 크기의 중성자별 질량이 지구 함석의 총 질량과 맞먹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 밀도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근거로 주제의식에서 과학기술의 군사무기화와 윤리를 다룹니다. 이는 삼체 시리즈에서 인류가 삼체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과학기술을 총동원하는 모습으로 확장, 계승되며 드러납니다. 네 번째로는 유츠신이 후기에서 직접 이 작품을 프리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상섬전을 관측하는 외계 문명이 바로 삼체인들이었다는 설명이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구상섬전은 삼체 시리즈 세계관의 토대를 다지고 핵심 인물을 소개하며 핵심 기술 개념과 주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삼체 시리즈의 개념적 프리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이들 가운데 구상섬전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처음 알게 됐는데, 공 모양의 번개가 공중을 떠다니는 미스터리한 자연현상으로 도대체 왜 생기는지, 어떤 물질인지 아직도 과학적으로는 완벽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구상섬전의 모든 것을 건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주인공 천은 어린 시절 창문을 뚫고 들어온 구상섬전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모두 순식간에 재로 변하는 과정을 목격합니다. 사람의 뼈는 1000도 이상의 고열에서 1시간 이상 태워도 남는데, 두 사람 모두 일순간에 가루가 되었다는 점은 구상섬전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천은 평생을 거쳐서 구상섬전을 연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주인공은 연구 중에 차갑고 지적인 린윈 소령을 만납니다. 그녀는 신기술의 무기화 연구와 개발 담당으로 구상섬전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연구는 그다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상섬전을 연구했던 러시아의 게모프의 초청으로 러시아에 있는 연구시설을 방문하지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방대한 연구 규모와 30년의 세월을 투자했음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좌절하게 되죠. 그 후에 일부 성과를 내기는 하지만 여전히 위험도와 부작용이 높은 상황에서 두 사람은 보다 완벽한 구상선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들 이상으로 탁월한 새로운 연구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여기서 삼체 팬들에게 반가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중국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인 딩이 박사죠. 딩이는 연구팀에 합류해서 구상선전이 활성화되기 이전의 상태를 하나의 전자라고 설명하고 굉전자라고 명명합니다. 연구팀은 비활성화 상태의 굉전자를 모아서 구상선전을 만들기로 하고, 린위는 이렇게 만든 구상선전을 실전에 사용 가능한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죠. 작가는 이러한 린윈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인류의 진보와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위해서라면 모든 윤리적, 절차적 억압을 뛰어넘고 생명을 무시하고라도 파격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대 중국 핵발전소에 8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침입해서 전학 왔던 초등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발전소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버튼만 누르면 원자로를 폭파할 수 있기에 구출팀 투입은 불가능했습니다. 린위는 굉전자 상태의 구상선전을 건물 안으로 발사합니다. 구상선전은 인질들과 테러리스트 모두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리죠. 자신의 연구 결과가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에 천 박사는 경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학자와 살인마는 과연 뭐가 다른가? 린위는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희생한 것인가? 아니면 구상선전을 무기로 실험하려 했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천 박사는 사직서를 내고 린윈을 떠납니다.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린윈의 궤변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린윈이 더욱 극단적인 무기 실험을 하던 중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때 중국과 미국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근해에 파견된 미국 항모전단의 위협을 느낀 중국은 린윈의 구상선전을 이용해서 이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소형어선 50척을 타고 항공모함 전대에 최대한 접근해서 구상선전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한 후에 본토에서 미사일을 쏴서 방어 능력이 사라진 이들을 초토화한다는 작전이었죠. 단풍잎 작전으로 명명된 작전 실행팀이 전단에 근접해서 구상선전을 발사한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구상선전이 목표에 닿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에 튕겨지듯이 사방으로 반사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은 중국의 구상선전 무기 공격에 대비해서 이미 방어수단을 개발해 놓았던 거죠. 단풍잎 작전은 그렇게 대실패로 돌아가고 작전에 참가했던 어선 대부분은 파괴되어 침몰합니다.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상선전을 이용한 무기를 개발하려는 린윈의 의지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녀는 군 수뇌부의 명령을 어기고 굉전자 핵융합 실험을 감행합니다. 그 결과 폭발 지역에 있던 그녀와 장교들은 엄청난 에너지 폭발을 뒤집어쓰고 증발되어 사라집니다. 핵융합 지점에서 분출된 거대한 에너지는 무려 1000km 이상 확산되며 중국 국토 3분의 1 지역의 전자칩들을 몽땅 태워버린 후에 농경시대로 돌아가게 만들죠. 더 놀라웠던 것은 죽은 줄 알았던 린윈이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린윈은 양자 상태가 되어 아버지에게 과거사를 이야기한 후 천천히 흩어집니다. 구상선전 현상이 일어난 사물은 양자 상태로 변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건데, 상식을 벗어나는 과학은 마법과 흡사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굉전자 핵융합 실험은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중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중국이 굉전자 핵융합을 몇 번 더 하면 지구 전체를 원시 시대로 포맷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미국이 항복했던 거죠. 시간이 흘러 다이린과 결혼한 천 박사는 구상선전을 이용해서 외계인을 찾으려는 파커 박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의 실험을 관측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삼체 문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하 수백 미터 깊은 곳에서 행하는 실험도 꿰뚫어보는 관측자를 보고 천 박사는 그들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예언하는데 결국 이 예언은 삼체 시리즈에서 실현됩니다. 천 박사는 빈 화병에 꽂혀 있는 파란 장미를 보게 되는데요. 천 박사의 아내는 그 장미를 볼 수 없기에 다른 여자가 생긴 걸로 오해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때 천 박사의 딸이 파란 장미를 보았다고 증언해준 덕분에 아내 역시 새벽에 장미 향기를 맡으면서 오해는 풀립니다. 천 박사는 사후에 비관측자가 되면 다시 한번 파란 장미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 소설의 중심 소재는 구상선전이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독자들이 집중하게 되는 것은 구상선전이 아니라 린윈입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무기 개발에 집착했을까요? 양자 상태의 린윈이 아버지에게 하는 과거사에서 해답의 단서가 드러납니다. 린윈은 유전자 개량을 거친 벌을 이용해서 군인이던 그녀의 어머니를 죽인 러시아의 여성 무기학자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기학자는 린윈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은 절대적으로 오르며 적의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보다 먼저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린윈은 그 학자의 주장을 신봉한 셈인데 실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죠. 분산복합체와 미국 매파들이 주장하는 핵전력 강화로 핵전쟁을 막으려는 황당한 논리와 다를 바 없는 주장입니다. 구상선전은 분명 흥미롭고 참신한 소설입니다. 구상선전이라는 미스터리한 자연현상에 양자역학을 덧붙인 것은 좋은 시도였습니다. 특히 굉원자 핵융합으로 죽은 사람들이 양자중첩 상태로 존재한다는 설정은 판타지나 오컬트에 가까운 느낌마저 줍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이 소설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삼체 시리즈가 보여준 논리정연하고 압도적인 스케일을 기대했다면 이야기 후반으로 갈수록 실망할 수 있거든요. 구상선전은 삼체 시리즈의 프리퀄이라는 작가의 후기에도 동의하지 않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딩이라는 캐릭터를 공유하고 삼체 문명의 존재를 언급하는 정도로는 프리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독자마다 삼체와의 연계성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겁니다. 삼체를 기대하고 이 책을 집는다면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열망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결합돼서 지독한 광기로 변질되는 과정과 구상선전이라는 자연현상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면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상선전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